예전에는 2013년도만 하더라도 이 세미나를 하는 그 상황을 직접 찍어서 올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그리고 어머니들 질문이 한쪽으로 치중될 수도 있고, 학부모들 질문이, 어머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버님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 질문이 그 한쪽으로 치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만약에 있으면 그 질문을 따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기로 하고, 일단 세미나에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조금 좋은 카메라로, 사실은 많이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되 보기가 쉽도록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세미나에서 있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동영상으로 찍을 세미나에서 있었던 부분은 요 ACT하고 SAT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ACT는 GPA 확인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이용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용해서 얘가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확인이라고 한 거냐면, 얘가 4.0이라고 한다, 뭐 3.8이라고 한다, 3.9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다른 고등학교하고 비교해서 정말 다른 고등학교 3.9하고는 얼마나 비슷한 거냐, 이 학생은 3.8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다른 학교의 4.0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등 학교들의 차이도 비교할 겸, 그리고 학생이 제대로 공부했는지도 확인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주기로 과목들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ACT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영어, 수학, 과학 등이 남아있고 36점 만점이고, 전부 다 더한 다음에 평균으로 SAT Composite Score라고 해서 Composite 점수로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가장 최근에 점검했던 점수가 MIT 거라서 MIT 상위 25%에서 가장 낮은 점수. 그러니까 여기 MIT에 들어간 학생들이면 여기 25%하고 아래 25%. 그러니까 중간 50%죠. 요 중간 50% 요 커트라인이죠. 그러니까 사실 커트라인 같은 건 없지만 요 점수가 SAT가 크리티컬 리딩이 770이고, 이건 MIT입니다. 우리 조사한 거죠. SAT가 크리티컬 리딩이 770이고, 그 다음에 ACT Composite Score가 35점이었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비교해 보시면 둘 다 한 91%, 92% 비슷합니다. 그래서 ACT가 GPA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SAT가 분석력, 사고력, 통찰력, 종합력 등을 테스트하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니까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는 시험이긴 한데, MIT 같은 학교를 보게 되면 실제로 ACT를 더 선호한다, SAT를 더 선호한다, 그렇게 어느 쪽으로 한 가지를 더 선호한다고 보여지는 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있는 우리가 의미 있는 학교들, 다시 말하자면 US News and World Report에 National Universities라고 한 200개 정도 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그 200개는 별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국립대학 그런 national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가 달라져도, 그러니까 A 학교에서 B 학교로 트랜스퍼를 할 때, 혹은 A 대학에서 B 대학으로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갈 때 주가 달라져도 학점 전환, 학점 트랜스퍼에 실제로 문제가 없는 학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2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아무리 에서 학점이 잘 좋아도 트랜스퍼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대학원 갈 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점을 실제로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ACT는 GPA 확인의 특징을 갖고 있고, SAT는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분석력 등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잔인하게 다시 말씀드려보면 SAT는 사실은 the level of intelligence through conceptual approach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판단 능력의 접근을 통한
학생의 지적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번 동영상의 목적은 ACT하고 SAT를 비교하는 것이라서, SAT가 이런 거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낙심을 합니다. Then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this, right? Because I'm not really that intelligent, you know?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여러분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인텔리전스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언어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연습하면 나아집니다. 뭐 그러므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텔리전스 중에서 연습해서 잘 나아지지 않는 것들 혹은 어느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수학, 예술, 그 다음엔 철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연습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타고나야 됩니다. You should have been born with this. 타고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from birth you had to have this.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세 가지가 아닌 언어는 노력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SAT 성적을 올릴 거냐 그걸 지금 세미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는 ACT가 맞냐 SAT가 맞냐 나는 어떤 걸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걸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CT하고 SAT가 그 대학 입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GPA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SAT하고 ACT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SAT 서브젝트입니다. 그리고 AP도 SAT 서브젝트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SAT 서브젝트하고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P는 필수가 아닌데 SAT 서브젝트는 학교마다 2과목 혹은 3과목을 봐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살짝 더 중요하죠. 뭐 그런데 거의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AT 서브젝트와 AP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GPA를 보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GPA가 나쁠 때, GPA가 자기 생각만큼 좋지 않을 때, 혹은 다른 학생하고 GPA 경쟁에서 밀렸을 때, 이 SAT 서브젝트와 AP가 그거를 만회시켜주는 compensation effect가 있습니다. compensation effect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것은 extracurricular activities이죠. 지금 이 순서가요. 이 순서가 나한테 ACT가 맞을 거냐 혹은 SAT가 더 맞을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순서가요. 자, 그럼 왜 이 순서가 그 결정 요인에 도움이 될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자 힌트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면 어려운 대학일수록 지원자가 대부분 다 GPA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면 쉬운 대학일수록 GPA가 천차만별일 거다 라는 게 예측이 되시죠. 예를 들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한 10개 정도의 대학에서 GPA가 3.5 이하인 학생이 원서를 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들어가기가 아주 만만한 예를 들면 100위권 이하의 대학들에서 3.5 이상의 GPA를 가진 지원자가 원서를 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100위권을 넘어가게 되면 뭐 112, 122 그러면 3.5 정도면 글쎄요. SAT를 바라보는 그 학교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GPA가 3.5 정도 되는 학생이 100위권 이하의 대학에 사실상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위권 이상의 학교들은 3.5 정도 GPA가 원서를 거의 안 낼 거고요. 100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3.5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학교가 들어가기 어려울수록 GPA가 점점 좋아져서 별 차이가 안 날 거고 학교가 들어가기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GPA가 천차만별이 될 거라는 건 뻔한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SAT하고 ACT의
지금까지 동향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작년에 처음으로 ACT를 본 수험자의 수가 SAT를 본 수험자의 수를 넘었습니다. SAT가 1,700만 명이었고요. 17 million people. 그 다음에 ACT가 1,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영을 받았겠죠. SAT 출제 기관인 ETS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실행기관, 다시 말하면 운영기관인 칼리지 보드가 둘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예측을 못했다면. 사실 예측은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 이전까지는 뭐 비슷하거나 그래도 절대로 SAT가 ACT한테 지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이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차이를 내면서 ACT를 치른 학생의 숫자가 SAT를 치른 학생의 숫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한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한 걸 왜 사람들은 자꾸만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설명을 드려보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미국 대학들이 다양성, 창의성, 독특함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얼마나 자기 학교의 다양성에 큰 도움이 되느냐. 그 지원자가 다양하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지원자가 자기네 대학의 다양성 추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대학교가 얼마나 다양해지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에 지원한 전형적인 자기네 학교에 그런 학생이 많은 똑같은 종류의 학생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됐었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국 대학들에게 얼마나 그 다양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느냐. 그런 지원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창의력이 뛰어난 지원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독특하냐. 사실은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다양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특질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장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장난이라는 말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SAT도 말장난이고, 그리고 뽑는 과정도 상당 부분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를 중시하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좀 변질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고, ACT나 SAT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2번하고, 그리고 이 3번에서 느낌이 탁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ACT를 보는 게 유리한가, SAT를 보는 게 유리한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가 어떤 대학에 관심이 있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GPA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다 좋으니까요. 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SAT하고 ACT, 그 다음에 SAT Subject AP, Extracurricular Activity 이런 걸로 결정을 할 텐데, 여러분, ACT는 원래 GPA 확인 기능밖에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 학생들은 다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GPA가 굉장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확인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SAT는 이게 아주 독특한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SAT를 시험 본 학생하고 시험 보지 않는 학생을 비교해보면 SAT를 시험 보지 않는 학생은 GPA가 굉장히 좋고 SAT도 좋으면 매우 성실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걸 다 기억하고 제대로 공부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 학생은 이런 능력은 갖고 있는 걸까요? 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GPA가 굉장히 좋아서 굳이 GPA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그 학교나 혹은 그 GPA는 믿을만한 상태이라면 그러면 굳이 다시 한번 GPA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한 학생은 ACT를 받고 한 학생은 SAT를 받으면 이 학생은 곧바로 그냥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GPA는 SAT Subject하고 AP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 학생이 제대로 학교를 다녔는지는 SAT Subject하고 AP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SAT Subject나 AP하고 ACT하고 누가 더 어려운 시험이게요? 아실걸요? SAT Subject하고 AP가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ACT는 GPA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데다가 SAT Subject하고 AP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중복인 상태입니다. 얘하고 얘는 almost like redundant예요. 중복이에요. 됐었죠? 거기에다가 미국 대학들은
다양성, 창의성, 독특함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GPA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 이런 걸 강조하기가 조금 우스워지겠죠. 그럼 뭐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아마 3,700개가 다 이렇게 주장은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면 다른 큰 문제는 없어야만 합니다. GPA라고 하는 가장 큰 인자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는 variety, creativity, uniqueness 이런 거를 신경 쓸 room이 없어요. They don't have any room for this.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전혀. 그럼 뭐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학교들,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신경 쓸 학교들은 누구냐면 GPA는 다 좋아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얻은 힌트하고 여기에서 얻은 힌트가 딱 맞는다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누가 그러면 SAT가 유리하고 누가 ACT를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네,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이런 그 분석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기가 점점점 찍어놓은 거냐면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마트한지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분석적이냐, 얼마나 사고력이 뛰어나냐, 얼마나 통찰력이 있냐, 종합력이 있냐, 얼마나 스마트하냐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 헷갈리냐, 얼마나 프리사이스하냐, 얼마나 추상적 내용들을 잘 이해하느냐, 얼마나 문학적 감상이 뛰어나냐, 얼마나 철학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냐, 얼마나 스마트하냐 그 얘기입니다. 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중요하지만 들어가기 쉬운 학교에서는 GPA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GPA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들도 GPA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 좋으니까 GPA는 워낙에 다 좋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3.9가 넘으니까 4.0 아니면 3.9니까 4.0 만점에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체감하는 걸로 볼 때 이 SAT가 상대적으로 ACT보다 유리해 보이는 학교는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포함 이상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문 초일류 사립대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립대학 중에서 아마도 SAT가 ACT보다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어진 학교들은 아마도 SAT가 ACT보다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어진 학교들은 주립대학 중 5개입니다. 버클리,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UCLA,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UCLA, 버클리, 노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미시간 이 5개 학교가 주립대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5개 학교가 SAT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굉장히 조심하실 것은 저희가 이제 점수 분포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난 점수만 딱 보면은요, 점수만 보면 ACT하고 SAT하고 2개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한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요. 그런데 계속 ACT한테 SAT가 밀릴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SAT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유니크해집니다. 점점 더 SAT를 보는 학생들이 희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SAT가 점점 더 유리해질 것은 보나 마나이다. 제 생각에 한 2, 3년 내로 ACT를 본 학생이 SAT를 본 학생의 2배 이상이 될걸요. 왜냐면 ACT가 쉬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ACT를 꼭 봐야겠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미시간을 포함한 그 위의 학교에는 관심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관심이 있긴 있는데 못하겠다 SAT. 그러니까 ACT를 공부한 학생의 그 공부 목적은요, 공부 이유는요, SAT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숨어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숨어있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그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항상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ACT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거의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SAT는 결국은 이런 사고적인 능력을 통해서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려운 글을 특히 빨리 그 글을 소화해서 그 글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공이 무엇이든 어느 대학에 들어갔건 대학에서 배우는 그 원서 정도를 미국에서는 다 원서겠죠. This was a joke. 미국은 다 원서겠죠. Second joke, same joke.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통찰력과 분석력을 겸비하게 된 이런 지적 사고력이 증대된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대학에, 미국 대학,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종합해 볼까요? 학교를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두 번째, SAT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할 거냐, 들어간 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싶으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ACT를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을 설명해 줄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CT를 결정하는 사람은 1번, 미시간을 포함한 초일류 명문 주립대학이나 그 이상의 사립대학에는 관심이 없는 학생입니다. 1번. 2번, SAT가 너무 어려워서 SAT를 감당할 수, SAT를 연습하거나 아니면 SAT하고 한번 붙어볼 그런 생각에 엄두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3번, 대학에 들어가면 됐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거나 학점을 잘 따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은 ACT를 보면 됩니다. ACT는 준비하기도 쉽고 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글쎄요, 뭐 ACT를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 뭐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자, ACT는 엄청난 도움을 요하는 시험이지만 ACT는 혼자서 그냥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수가 많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요한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SAT도 못하겠고 ACT에서 속도도 낼 수 없으면 그러면 대학 가는 자체를 한번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나는 SAT가 더 잘 맞는가, ACT가 잘 맞는가, 나는 SAT를 볼 것이냐, SAT를 볼 것이냐, 판단 요인을 설명드렸는데, 인터넷이나 각종 여러 가지 정보 소스에 보면은요, ACT하고 SAT를 형식적인 부분에서만 비교해 놓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지. 대부분 다 뭐가 되냐면 SAT는 어렵고 ACT는 쉽대요. 그게 판단 기준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